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올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해보고 부족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더 분발할지 바삐 달리느라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아줄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즐겁게 몰입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시의 경제 분야 주요 시책을 정리해봅니다. 도로명 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됩니다. 새 주소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면 달라지는 우리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음식을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푸드뱅크에서 빵을 만들어 나누는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민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용인문화원의 문화학교에서 수강생 발표회와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시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지난 1년간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해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용인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기업 SOS 지원단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크고 작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청년 구직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임원들을 멘토로 초대해 당면한 취업 현실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 기업 멘토링과 전통시장의 경영혁신과 현대화, 소비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운영을 시작한 용인중앙시장 이벤트 축제와 토요 알뜰장터 등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작은 희망과 기대를 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편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업과 농촌이 살아야 시 전체의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신념으로 올해 농업 분야에 265억 원을 투자해 농업과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지난 9월에는 농산물 집화와 선별, 저장, 출하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농산물 유통 환경에 혁신을 가져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착공하는 등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12월, 새해를 대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새 주소 변경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나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아직 새 주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도로마다 이름을 정하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만든 도로명 주소가 지난 2011년부터 기존 집원 주소와 병행 사용됐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 학교 배정 등 공적 업무뿐 아니라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만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갑작스런 주소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두고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주소는 그동안 쓰던 주소에서 시군구와 읍면까지는 그대로지만 동리와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바꿔 쓰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새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나 도로명 주소 어플리케이션인 주소찾아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기존 주소를 쳐보면 새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새 주소 안내 시스템에서는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의 여러 거래처에 새 도로명 주소를 일괄 통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찾기 쉽고 쓰기 편한 도로명 주소.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새 주소 체계가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분의 음식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푸드뱅크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용인의 푸드뱅크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분의 음식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직접 만든 빵을 나누는 푸드마켓, 김학규 시장이 함께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나 유통기업, 개인들로부터 식품이나 생필품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 그중에서도 용인에서 운영되는 3곳의 푸드뱅크 중 하나인 여럿이 함께 푸드뱅크에서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간식인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학생, 일반인, 기업 등 매월 600에서 8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학규 시장이 직접 어린이들과 함께 고소한 빵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만들어 놓은 빵 반죽을 빚어 고소하게 구워낸 소보루빵.
위생적이고 또 배송도 쉽게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해 차에 싣는 것으로 오늘의 임무가 끝이 납니다. 푸드뱅크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환경의 시민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기부식품 운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운동이 계속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만들어진 빵과 함께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다양한 식품들은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가정으로 배달되거나 대상자들이 찾아와 필요한 것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푸드마켓으로 보내집니다. 작은 나눔, 큰 사랑, 모두가 함께 웃는 사회를 위해 오늘도 푸드뱅크에는 시민들의 온정어린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인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용인문화원에서 지난 1년간 실력을 갈고 닦은 수강생들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19일 문화예술원 마루홀. 용인문화원에서 지난 1년간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들으며 기량을 갈고 닦은 수강생들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김학규 시장과 김장호 문화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 이어서 판소리, 민요, 하모니카 연주, 한국무용 등 다양한 과정에서 실력을 쌓은 수강생들이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멋진 기량을 뽐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문화예술원 전시실에서는 18일부터 22일까지 동양화와 서예, 민화, 유화 등 미술 분야 9개 교실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자아실현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용인문화원의 문화학교. 용인 시민 누구나 연중 신청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19일 시청 철쭉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및 서민금융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9일 기흥구청 광장에서는 용인시 관내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200여 명이 2013 사랑의 김장축제에 함께했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 20톤을 담가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2,0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 읍면동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과 한파 등으로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우리 동네에 쌓인 눈은 내 손으로 치운다는 의식을 갖고 시민 모두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저마다 월동 준비에 바쁘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나눔의 손길들도 분주해지는데요. 우리 밥상에 빠지면 허전한 김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김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리포터가 훈훈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김장 준비를 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찾아간 용인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마운 거예요. 또 뭐 마음만 고마운 게 아니라 또 뭐 우리 또 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36개 읍면동에서도 다 같이 김장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한 70톤 폭이 우리 말고 읍면동에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장님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요. 길게 늘어선 행렬. 이곳에서는 용인시 새마을의 회원 약 250여 명이 참여해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화기애애하게 김장을 담그고 계시는데요. 저도 콧물이 날 정도로 정말 추운데 어머님 안 추우실까요? 한번 가볼게요. 배추 더운데. 아니야. 배추 더운데. 우리 포곡이에요, 여기. 포곡팀이에요. 근데 이른 아침 일찍 나와갖고 회장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법 쌀쌀한 날씨에 힘이 들기도 하지만 두 팔 걷고 나선 새마을의 회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한데요. 아주 즐거워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남들도 돕는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요. 안 와도 되지. 근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남 돕는 건데. 그죠? 추운 날씨에도 기분 좋게 김장을 담그시는 어머님들. 마음만은 정말 따뜻하고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수육,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 입 먹어봤습니다. 푹 삶아진 수육에 김치의 짭조름하고 아삭한 맛이 더해지니 맛도 일품이었는데요. 오늘 김장김치는 어디에 보내지나요? 보리토끼에 쓰이는데요. 독거노인들하고 또 차장의 계층하고 또 부모 없는 결성가정하고 또 다문화 가족들하고 그렇게 나눠드리고요. 이거는 다 30일 음명대로 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급식소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죠? 근데 김치가 진짜 제일 중요한 음식인데 빠질 수가 없어. 거기서 많이 쓰여질 겁니다. 10년 넘게 진행해온 용인시 새마을회의 정담은 사랑의 김장. 이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이 조금은 넉넉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대합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 기업정보 제공 시스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업정보 제공 시스템의 자사 생산품 홍보를 원하는 기업체는 용인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각구 보건소는 오는 9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폐혈증 사망률은 60%이며 예방접종을 하면 50에서 80%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분은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 개원 예정인 시립 역북 어린이집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원화를 모집합니다. 시 홈페이지 시정정보에서 입소 신청서를 내려받아 12월 1일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용인시의 이웃사랑 나눔 운동인 사랑의 열차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금이나 쌀, 식료품 등의 물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길 원하는 분들은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구청 사회복지과, 가까운 읍면동 사회복지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반딧불이의 제10회 정기예술제가 26일부터 29일까지 문화예술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풍물, 무용, 합창, 연극 공연과 전시, 출판 기념회 등으로 진행되는 반딧불이 예술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어김없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범시민 이웃돕기 운동이죠.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누는 만큼 우리 사회의 행복 온도가 올라가겠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